여러분, 안녕하세요. 톱 댓글입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 페이스북에서 한국 20세 여성이 경찰과 법원의 과실로 무고하게 죽었다는 게시물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에 여러 차례 관련 기관과 법원에 도움을 청했지만 무시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세 아가씨는 경찰과 법원의 과실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살해되기 전 당국과 법원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어씨 25와 가해자 전 32씨는 서울교통공사 동료였다. 전 씨는 3년 동안 함께 일한 기간 350여 회에 걸쳐 어씨를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를 보내 괴롭힘을 가했는데 메시지 내용에는 불법 영상물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어씨는 전 씨를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전 씨에 대해 심각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그녀의 거듭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체포되지 않았고, 전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나 감독도 없었다. 전 씨는 이후에도 어 씨를 계속 따라다니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2022년 2월도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이번에도 경찰은 여전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어 씨로부터 수차례 고발을 받은 전 씨는 3심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 어 씨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2022년 9월 14일 저녁, 전 씨는 피해자를 따라 직장으로 갔다. 그는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그녀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비상벨을 눌렀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지 2시간 만에 숨졌다. 검찰은 전 씨가 앞으로 남에게 화를 내는 이기심으로 인해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아직 젊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게시물은 베트남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톱 댓글과 함께 이 게시물에 대한 베트남 네티즌들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법은 정말 같다. 32살이라니 12살도 아닌데 뭐가 점인지 모르겠네. 한국 영화에서도 나왔잖아. 한국 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한대. 피해자는 이미 죽었으므로 사회에 더 이상 기여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가해자는 여전히 노동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남아있다고 여겨진 것 같아. 한국 법률은 증거를 극도로 우대해. 출원 윤리 등은 증거가 있든 없든 다 무시될 수 있다. 이 법률 체계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된 것 같아. 강간을 당했다. 증거가 없으면 강간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음부에 상처가 있는 증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강간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강간당한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DNA 또는 피가 있다고 증거로서 DNA를 제시해도 그 피가 어디서 왔는지 증명할 수 있나요? 범인의 피를 자신에게 묻힐 수 있잖아요. 가해자와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도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있다고 당신은 자발적인 외도하고 BDSM 플레이 후 파트너를 돈으로 고소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나요? 아니요. 그럼 당신은 강간당한 게 아니군요. 비디오 녹음 및 가해자의 자백이 있는 경우 가해자가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면 형량이 15뺄셈표 20년에서 3뺄셈표 5년으로 감소하거나 더 적을 수 있으며 때로는 손해배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률은 이러한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알코올이나 각성제와 관련된 경우 더 깊이 조사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자발적으로 취한 것인지 협박으로 인해 강제로 술을 마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술을 주입한 사람에게 있다. 방금 얘기한 것과 비슷한 상황에 대해 읽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걷어찬 뒤 성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영상 가해자가 카메라도 없이 피해자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 성추행을 당했던 부분은 제외. 의사의 메모, 피해자의 바지에 묻은 가해자의 DNA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친구, 이웃, 가족의 가해자는 폭행 사건을 다수 증언했다. 그러나 씨는 그냥 변호했을 뿐이다.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때렸다. 굳이 고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고,
경찰은 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행히 그는 결국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즉시 석방되었을 것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법이 이런 사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지 않을까. 얼마 전 아들이 계란을 튀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찔러 살해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지만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맙소사 7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운전 중 전화해서 학생을 살해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조금 돈을 배상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모든 법률과 절차는 정확하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해력과 문제 해결력이 너무 낮은 거죠. 신문 제목만 읽어도 문제를 바로 판단할 수 있냐? 양파 신문이 그렇게 잘하는 것도 이유 있네. 한쪽은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히고 다른 쪽은 사고 양쪽 모두 틀렸고 다른 쪽이 보상한 것 같다. 생각하도록 뇌를 사용해보세요. 그거 중요한 위험이 아님 이유가 왜 이리 터무니없어. 350번 괴롭히고 피해자의 사진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는데도 위험이라고 보지 않고 그가 공격해야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게다가 여러 번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아직 처리되지 않았어. 다시 야지거리다. 30살이 넘었는데도 어리다고. 피해자는 20살이면 이미 나이가 많다고 보는 건가? 게다가 그 놈은 회개할 기회까지 주는데 그동안 피해자는 분노 속에서 어린 나이에 죽어가네. 그가 잘 회개해서 감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희생자만 불쌍하게 보여. 아직 어리다라고 들으니 15, 16살일 줄 알았다. 다른 사람은 로그아웃하지만 여전히 위협이 아니라는 변명을 사용한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좋은 재활을 거친 후 이번에 가석방이 더 주어질 것이다. 감옥은 대략 10대 15년 정도이고 밖에 나갈 때 아직 중년도 아니네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국 경찰은 정말 웃긴다. 이런 사건은 가볍게 넘어가는 반면 최근에는 폭탄 던지기를 좋아하는 년의 일방적인 말 때문에 용 오빠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각 사건의 심각성을 구분하는 방법을 모릅니까? 맞아. 때때로 그들은 감히 괴롭히기만 하고 감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갔는데 놀리기만 하고 때리지 않는다면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고 아이들의 장난으로 간주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뭔가를 한다면 아무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제목만 보고 내용을 안 봤을 때 머릿속에서 70%는 한국, 25%는 일본, 나머지 5%는 세계의 나머지 부분이라고 생각했어. 법원은 피고인이 어리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그가 여전히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단을 읽으면 영화 프라머싱 영우먼이 생각나는데 영화 제목은 프라머싱 영맨을 아이러니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범인 범죄를 저지르면 미래가 유망하다는 이유로 감형을 요구하고 범죄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망치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고학력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로그아웃하면 그게 끝이다. 한국 법은 정말 범죄의 증거를 강조하는데 신문에서 많은 판례를 읽어보면 모든 신문이 마치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처럼 증거를 인용하거나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젊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이 국군 복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거나 기타 수많은 이유로 좋은 것만으로도 무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감형할 수 있는 사유로 포함된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가 강간당했던 장면을 재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유지처. 일본과 한국에서는 경찰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멧돼지를 잡거나 길가에 있는 수박을 구하기 위해 전 부대를 동원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시민소송을 해결할 시간은 어디? 사실 한국에서는 술에 취하는 것이 감경사유지만 베트남에서는 술에 취하는 것이 가중사유므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잘못하면 술을 조금 마시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돼. 그러나 음주운전은 한국에서 가중사유다. 음주운전은 어디에서나도 가중사유다.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은 더 심각한 사건에 술을 먹는 것은 감경사유가 되는데 인명과 관련되지 않거나 가벼운 사건에 가중사유가 되고 더 가혹한 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술이나 각성제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강간, 성추행 사건은 경찰이 증거를 찾는다는 점에서 베트남 법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네. 종신형을 선고받고 잘 교화되어 사면을 받았죠. 그렇다면 그게 종신형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렇다. 종신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좋은 교화하면 숫자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을 폐지하고 싶었지만 범죄자들을 놓치지 원하지 않아 글자로 판결문을 폐지했습니다. 형량을 합치면 수백 년이 되는데 아무리 잘 교화해도 빠져나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베트남 네티즌들의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게시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